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했답니다.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될까라는 이제 뉴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을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년 뒤에요? 아니면 2년 뒤에요? 언제 하는 걸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3년 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3년 뒤. 빨라야 2026년 말이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집을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집은 우리가 냉장고나 세탁기 사듯이 뭐 금방금방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냉장고나 세탁기를 말씀드렸지만 세탁기도요. 1년,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죠. 한 번 사면 10년, 15년을 쓰는 게 냉장고와 세탁기입니다. TV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청소기다. 뭐 다림이다. 뭐 조금 이렇게 이제 구매하는 구매 주기가 좀 더 짧아질 수 있고 뭐 기호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집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집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한번 사고 팔고가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길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들, 많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다. 뭐 금방 사서 금방 부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뉴스 제목은 보면요.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자가에 사는데 왜 나는 집이 없나? 뭐 이런 자극적인 얘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22년 이래야 서울에서 내 집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뉴스 제목을 보면 좀 많이 의욕이 떨어지죠.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죠. 사는 게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잘 찾아볼 필요가 있죠. 좀 신중해야 됩니다. 집을 사는 게 금방 뭔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요모저모 따져보고 살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금리가 1%인데도 집을 안 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답니다. 뭐 이래저래 특례 보금자리론이 집을 사는 용도로 대거 투입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앞으로는요. 11주 연속 하락이 아니라 20주, 30주, 50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집을 2024년 하반기가 아니라 26년 하반기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리 없습니다. 경기 회복은요. 더욱더 멀어질 것이고요. 2026년쯤 되어야 집을 살지 말지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4년 5월에는요. 경기대가 완전자본 적립이 시행되고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후에 힘을 대거 잃으면서 아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 수요 급감, 전세 사기, 역전세,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타격으로 집값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금방 나아질 리 없다. 지난 10년 동안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4, 5년간은 조정기를 거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것도 한 5년 뒤쯤에 아주 서서히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뒤쯤이나 기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 말고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 2년차쯤부터 다시 펌프질 해가지고 올리겠죠.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냐? 대략 한 2027년, 28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좀 두고 보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3년 뒤쯤이다 라고 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90에서 100 사이 1점 서울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여전히 금리가 높아서 금리 인하가 오려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쉽게 집을 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기 불황, 수요 급감, 전세 사기, 역전세, 고금리,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지기는 어렵다. 최소 2년 반에서 3년 뒤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뭔가를 이룰 거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제일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얘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 이 전문가라고야 얘기하는 놈들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고 사기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놈들이다라는 겁니다. 말 믿으면 안 되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적기다? 하반기도 아닙니다. 2026년쯤 돼야 될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사라지고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소리 하지 말라. 지금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서울 집값 상승을 얘기한답니다. 실알 발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집값 상승은요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지금이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적기라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집값이 지금 기준에서요 한 절반 이하로 내려와야 사람들이 살지 말지 고려할 겁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높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할 시기 아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집 잘못 샀다간요 집을 파는데 엄청난 개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집을 사는 건 쉬워도 파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고 가짜 전문가 놈들이 얘기하듯이 있잖아요. 사고 팔고 해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인생에 큰 코 다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전부 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개소리하는 놈들의 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통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부가 사기꾼이고 업계가 사기꾼이고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우리들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